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 토지의 이동과 그에 따른 지역 정지 절차를 보았고, 이제 그 중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보다는 조금은 까다롭죠. 그리고 또 외워야 될 내용, 이해해야 될 내용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공시법이 그나마 지적법이 쉽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쉽다라는 것이죠. 물론 등기법은 지적법보다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공시법도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했던 내용들을 2번, 3번, 4번 이렇게 이해하시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또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암기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양가로 3번의 이제 분할을 다룹니다. 우리가 지번할 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네 가지는 좀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필지 토지를 이제 100번지였다라고 하면은 이 100번지를 두 필지 토지로 이제 나누어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 필지 토지 100번지가 두 필지로 나누었을 때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부여하고요. 나머지 한 필지는 이제 거기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한 필지 토지 100번지가 원래는 한 500제곱미터였다라고 했을 때요. 자, 그러니까 분할이 됐기 때문에 100번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줄어들었죠, 면적. 또 경계도 바뀌었죠, 경계도. 그래서 좌표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할에 따라 이제 새롭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적 정지 절차를 봅니다. 여기 보시면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어쩔 경우에 어떤 때에 분할을 하느냐 해서 밑에는 분할 대상 토지가 나오는데요. 자,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고 했을 때 이 갑은 자기가 100번지를 통째로 팔 수도 있지만은 너무 넓어서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얼마든지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매매라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갑은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또 5개로 분할할 수도 있고 2개로 분할할 수 있고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또는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분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2번 보시면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이것도 개인적인 이익이죠. 100번지가 있는데요. 100번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토지가 100번지예요. 그래서 100번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용상 좀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낮은 지대는 100번지라고 높은 지역은 100의 1번지로 해서 이렇게 이용하기 편하게 분할할 수도 있고요. 또 3번 보시면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자, 개발행위를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이때 분할을 해서 개발을 하던 분할하지 않고 개발하던 너 자유다 라고 했으니까 갑은 분할을 하고 싶으면 분할을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 2, 3번 어떤 경우입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다만 분할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분할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분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일단 자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가로 3의 신청 절차 보시면 1, 2, 3 있고 4는 조금 이따 X입니다. 먼저 신청 절차를 먼저 보입니다. 1, 2, 3 세 가지 경우에는요. 자, 보죠.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반드시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분할 절차를 거쳐야 분할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 분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다라는 거죠. 따라서 언제까지 분할을 해야 된다라는 신청 기간이 없죠. 당장 내일 내가 분할하고 싶으면 내일 분할하면 되는 거고 1년 있다 분할하고 싶으면 1년 있다 분할해도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이런 제한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가로 읽고 보시면은 동그라미의 네 번째 줄이죠. 임의적 신청이다. 그래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자유롭다. 라는 겁니다. 이게 분할 대상 토지 1, 2, 3은.
그런데 위에 다시 분할 신청 대상 토지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요. 만약 이 전체 토지, 전체 100번지가 전이었다고 해보죠. 과수원이라고 하죠, 과수원. 과수원이었는데, 이 과수원의 일부 지역 여기다가 과수원을 좀 더 가까이서 과수원을 좀 재배를 하기 위해서, 과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여기다 주택을 지었다고 해보죠. 여기다 주택을 짓게 되면은요. 이 주택이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대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목이 바뀌었잖아요. 이거 전체가 다 과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대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목이 어떻습니까? 대지가 되죠. 이 부분은 과수원이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토지에 두 개의 지목이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게 대지가 됐다. 지목이 변경해야 될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됩니다. 즉, 4 보시면은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이 100번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어요. 용도가 다르게 됐다는 것은 지목이 바뀌어야 될 토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지목을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두 필지로 나누어서 이제 이것은 대가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전이 되는 거죠. 이때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에서 동그라미 2 보시면은 1, 2, 3의 경우에는 분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자유롭지만은 2 보시면 다만 해가지고 있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즉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 신규 등록주다 모두 60일이었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무적 신청이다라는 거죠.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요. 자, 등록 절차 보시면요. 등록 절차는 자, 이때는 이제 100번지는 이제 대로 등록을 할 것이고요. 분할을 해가지고 100의 1번지는 여전히 전으로 과수원이 되겠죠. 과수원으로 이제 등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면적을 측정해야 되겠죠. 100번지가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경계를 정하고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경계를 정하고 면적을 측정했어요. 근데 요 면적이요, 300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너무 크네요. 여기가 한 100제곱미터로 나왔다고 해보죠. 100제곱미터로 나오게 되면은 과수원 면적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체 면적이 500제곱미터였는데 여기가 100제곱미터니까 여기는 당연히 400제곱미터가 나올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수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처음에 과수원 면적을 측정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100년 전에 측정한 면적이라고 하면은 100년 전의 기술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했으면은 틀렸을 수도 있죠. 이게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요, 최근에 다시 면적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만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100의 1번지도 다시 측정을 합니다. 다시 측정을 하게 되면요, 400제곱미터보다 클 수도 있고요. 더 클 수도 있고, 아니면 400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면적을 다시 측정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측정한 내용을 등록을 하는 것이지, 500에서 100을 마이너스 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면적 측정하고 나머지는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필지마다 다 면적 측정을 합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실시하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반드시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데 그 반드시 지적 측량 위에다가 필지마다라고 쓰세요. 필지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또 정리를 할 텐데요. 필지마다 측량을 한다. 5개로 분할했으면 5개 모두 측량을 하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는 측량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요. 이렇게 면적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오차가 되겠죠. 원래는 500이었는데 다시 측량을 했더니 이거는 100이고 이거는 400 플러스 1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차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요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죠.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요. 자, 이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분할에 있어서는 특히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네 번째,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됐을 때는 분할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합병이죠, 합병. 합병은 분할의 반대가 되겠죠. 이제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필지가 하나는 100번지고 하나는 101번지다. 두 필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 몇 번지가 됩니까? 원칙적으로 100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0번지가 어떻습니까? 면적이 넓어졌죠. 그러니까 경계도 바뀌었죠. 그리고 좌표도 바뀌었죠. 따라서 토지 이동이 발생한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합병이란 이런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신규 등록조는 분할은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한다라고 했는데 합병에 있어서는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죠. 합병에 있어서 이 면적은 이 두 면적이 구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101번지, 100번지 면적이 나와 있을 테니까 이거 두 개를 그냥 합산해 버리면 되고요. 경계는 이것을 지워버리면 되는 것이죠. 좌표도 지워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이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넘기시면은 이제 합병과 관련돼서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때요. 소유자가 100번지 소유자도 갑이고 101번지 소유자도 갑입니다. 그래서 두 토지의 소유자가 한 필지 한 필지가 너무 작아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팔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분할에 있어서 분할을 할 것인가가 자유듯이 합병에 있어서도 합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원칙적으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1 보시면 원칙적으로 합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유예요. 그러나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이제 중요하겠죠, 항상. 예외는요, 합병을 하기 싫어도 합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반대로 합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합병에 이제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자유롭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예외를 보는데요. 먼저 반가로 2번 보시면은 합병 신청의 대상에서 합병을 신청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담아내가지고 옆에 나오는 것이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여기 어떤 하나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필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과수원이고, 여기는 전이고, 여기도 과수원, 또 전이고, 여기는 뭐 대가 있고요. 주택이 있고, 여기는 또 전이고, 여기 과수원이 있다고 해보죠. 자, 여러 필지가 있는데, 여러 필지를. 그런데 이 시골 마을인데요. 여기를, 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수몰을 시킵니다. 댐을 만들어가지고 수몰을 시킨다는 거죠. 호수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 과전, 대, 과전, 과수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수몰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체가 다 원래 이렇게 생겼겠죠. 여러 필지로 돼 있는데 여러 필지가 돼 있었죠. 그럼 여기가 다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되겠죠. 호수가 돼버렸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다 이제 호수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죠.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국가가 수용을 했겠죠. 수용을 해가지고 이걸 다 유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 수몰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필지로 돼 있었죠. 그러면은 유지가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 공부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다 유지인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은요, 이게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한 필지에 그냥 이게 하나로 전부가 이게 다 저수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저수지가 여러 개 있는 것인지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전부가 다 수몰이 됐으니까 전체가 하나의 저수지가 된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가 안 좋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동일한 지목의 토지들이잖아요. 동일한 지목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병을 하라는 거죠. 합병을 다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유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유지라고 써버리면. 따라서 이렇게 넓고 길고 하는 토지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합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담아내가지고 거기 나오는 지목들은요, 다 넓고 길고 한 지목들입니다. 이 지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을 경우에는요, 보기 좋게 합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아내서 있죠.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니까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아파트 단지 굉장히 넓죠. 이것도 그냥 대로 다
다 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합병을 하라는 겁니다. 또 도로 길죠. 제방도 길죠. 하천 길죠. 국어도 길겠죠. 유지는 넓죠. 공장용지 넓죠. 학교용지 넓죠. 철도용지 길고 수도용지도 길고 공원 체육용지도 넓고요. 자, 이러한 토지들이 이러한 지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합병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병을 하여라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다 이것이 수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유지가 됐다는 거죠. 유지가 됐을 경우는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합병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기가 좋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방가로 3번 보시면 여기는 합병을 하고 싶어도 합병을 못하는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병의 제한 사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는 몇 개만 볼 거예요. 이 시간에는. 자, 만약에요. 예, 갑이라는 사람이 둘 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합병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00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101번지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자, 이것을 두 개를 합병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100번지 한 필지의 일부는 갑이 소유하고 한 필지의 일부는 을이 소유하게 되겠죠.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 한 필지의 일부는요, 한 필지의 일부는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적 공부에 이렇게 분할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등기를 못해요. 그래서 등기부와 지적 공부는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한 필지의 일부, 그러니까 요 100번지의 일부를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한 필지의 일부는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를 못해요. 자, 이것은 여러분 민법상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여러분 민법 하시다 보면 이제 물권법을 하게 되는데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물권. 근데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과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게 해서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물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된다. 이 공시 방법으로 그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라는 방법으로 공시가 돼야만이 물권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이 물권은 반드시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물권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되는 이 물건이라는 것은 공시가 가능한 것들만 물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공시할 수 없는 물건은 물건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공시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시가 가능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등기가 있는데요. 결국 한 필지의 토지가 되기 위해서 한 필지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등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등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갑인 100번지 일부는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요. 합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지적공부에도 기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등기할 수 없는 것들은 지적공부에도 올리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이제 먼저 하나씩 보죠. 이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 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첫 번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이제 갑이 둘 다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 합병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만약에 이 왼쪽에 100번지는요. 서초동에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에 101번지는 방배동에 위치해 있을 때요. 자, 그럼 이걸 합병해버리면 100번지는 도대체 서초동에 있는 겁니까? 방배동에 있는 것입니까?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번부여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동리를 말하는 거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이게 지번부여지역이니까 동리를 말하는데 이 토지들이 이렇게 동리가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로 동이나 서로 리가 다르면은 합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목이 다른 경우에도 합병을 못 하겠죠.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목이 서로 대와 과수원은 합병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자,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에 등기가 있는 경우, 즉, 합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이 등기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것들은요, 그것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취급될 수가 없습니다.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다룹니다. 그래서 등기법상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토지들은 이것은 합병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법상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만 합병이 가능한데, 동그라미 2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요, 이것은 등기법 시간에 다루게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적도, 임야도의 측척이 다른 경우 등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기억 보시면은, 자,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다릅니다. 자, 이 100번지는요, 1200분의 1 축척지역이고 101번지는 600분의 1 축척지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가 축척이 다르니까 합병을 할 수가 없겠죠. 모양이 틀리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토지가 평수가요, 100번지도 330제곱미터고 101번지도 330제곱미터로 100평이라고 보죠. 그런데 100번지는 1200분의 1 축척지역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1번지는 600분의 1 축척지역이면 이건 두 배로 크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두 배로 크게 나오면은요, 자, 우리가 합병을 하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두 토지는 똑같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병해버리면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그려져 버리잖아요. 그럼 모양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원래 똑같은 크기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합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설명을 했었죠. 집원할 때요. 이 임야도하고 지적도가 이렇게 축척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이론화시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다 측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척이 다르면 합병을 못하고요. 니은 보시면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습니다. 연속되지 않았다는 것은 100번지하고 101번지 사이에요,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도로가. 여기도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그럼 여기가 100번지고 101번지고 여기는 이제 필지가 다른 거죠. 도로가 있으니까. 이 두 필지를 합병해 가지고 이것을 100번지로 한다. 그럼 뭐 이상하죠. 이것도 100번지고 이것도 100번지가 돼 버리잖아요. 두 필지가 연결되지 않아 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는 필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필지, 이런 것들은 합병을 당연히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집안이 서로 연속돼야 된다는 것은 붙어있는 토지들만 합병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디귿 보시면 앞에서 했던 등기와 비슷한 것인데, 자, 합병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에요. 자, 보죠. 자, 두 필지가 있는데요. 자, 둘 다 소유자는 갑의 것입니다. 그런데 100번지는요,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 101번지는 아직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는 신청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두 필지 모두 지적 공부에는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번지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데 101번지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 신청을 안 해서 미등기로 남아 있습니다. 101번지는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두 토지를 합병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100번지 한 필지에 일부만 소유권 등기가 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한 필지의 일부만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등기 문제는요,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면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거 합병할 수 있어요. 또는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어도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등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둘 다 등기가 돼 있으면 둘 다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합병할 수가 있고요. 결국 하나는 등기되어 있고 하나는 미등기로 되어 있다. 이러면 합병을 못한다는 거죠. 자, 6가지만 보겠습니다. 더 들어가게 되면 더 이제 내용이 더 이렇게 깊어지기 때문에요. 지금은 6가지요. 자, 그래서 지목, 지본부여지역 동일하고,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소유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되고 축척도 같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리고 둘 다 등기가 됐든지 둘 다 등기가 안 됐든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우리가 앞으로 뒤에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반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도 동일하고, 지번부여적도 동일하고, 축척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등기 여부도 동일하고, 집안도 연속되었을 경우에만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합병이 가능하다는 것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은 합병이 가능한 것들은 한 필지가 될 수 있고, 합병이 불가능한 것들은 한 필지가 또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필지의 성립 요건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합병에 있어서요, 지금까지 했던 거, 여기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합병의 제한, 요거, 예외, 신청 의무,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경우는 의무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제한된다까지 보았던 것이고요. 자, 등록 절차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했습니다. 자, 합병을 할 때는요, 둘 다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합병을 할 때는 면적에 변 이동이 발생을 합니다만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 절차에서 측량을 하지 않는다 나오죠. 측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어서요, 경계나 좌표는 그냥 말소해 버리면 되고 면적은 합산하면 된다는 거죠.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할과 합병에 있어서의 그 정리 절차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목 변경이 있죠. 자, 지목은 뭐 간단한 거죠. 뭐 대가 전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전이 과수원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목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지목 변경이 됐다고 해서 뭐 면적이 바뀌는 건 아니죠. 경계나 좌표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지목만 바뀌는 거죠. 뭐 소재나 뭐 지번이 바뀌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어쩔 때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느냐? 지목 변경 관련돼서는 그 대상 토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목 변경이랑 의의 보시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제 지목을 변경해야 되느냐? 자, 지목은요, 가장 먼저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가 변경이 되면은 지목을 변경하게 되겠죠. 용도가 바뀌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지목 시간에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죠. 자, 여기 어떤 일정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여기는 전, 답, 과수원, 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전, 답, 전, 여기 뭐 과수원. 여기는 전, 과수원, 여기는 대가 되고 여기는 또 과수원이 있다고 해보죠. 자,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을 한다고 해보죠. 도시개발. 도시개발에서 여기는 싹 밀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고 해보죠. 아파트 단지. 자, 그러면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형질 변경 공사를 하겠죠. 이걸 다 밀어버렸습니다. 다 밀어버렸어요. 다 밀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다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위에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대가 되겠죠. 전체가 다 대가 되겠죠. 전체 토지가 다 아파트 단지가 다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때요. 아파트가 들어서기는 전이지만은 전이나 과수원은 아니죠. 이거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밭도 아니고 과수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 공사만 됐어요. 형질 변경. 토지 공사만 끝났다는 거죠. 공사가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가 준공됐을 때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될 것이고 용도 변경. 그러나 이렇게 형질 변경에 공사만 준공됐을 때 두 번째. 공사만 준공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때도 보죠. 그러면 이때 지목을 뭐로 할 것이냐.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로 할 수 없고 만약에 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이나 과나 뭐 대는 아닌 것이죠. 다 밀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잡종지로 할 것이냐. 잡종지로 둬봤자 어차피 곧 있으면 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곧 있으면 바뀌기 때문에 굳이 이때 잡종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지목 시간에 설명했죠. 잡종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좀 있으면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처음부터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대로 지목을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지목이 바뀝니까? 형질 변경 공사만 준공이 되면 바로 대로 지목이 바뀐다는 거죠. 더 이상 밭도 아니고 과수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만 준공되더라도 지목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자, 공사를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이에요. 시작하기도 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경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공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좀 있으면은 다 이걸 밀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전체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거 전체를 합병을 신청합니다. 한 필지로 합병을 신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을 시킨 다음에 공사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미는 공사를 실시해요. 합병을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합병을 신청해 가지고 전체 토지가 다 합병이 됐어요. 자, 한 필지가 됐다는 거죠. 자, 한 필지가 됐으면 이때 지목을 뭘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수원이 3개고 전이 2개고 대가 하나이기 때문에 과수원으로 할 것이냐? 전체를 과수원이 아니죠. 여기는 대이잖아요. 여기는 대고 여기는 전이고 여기도 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걸 전체를 다 과수원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는 과수들이 자라고 있고 여기는 밭이고요. 여기는 주택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한 필지로 합병했기 때문에 하나로 정해야 되는데 과연 과수원으로 정할 것인가 전으로 할 것인가 대로 할 것이냐 애매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요. 뭘 해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합병을 신청하고 나면 합병 신청한 다음에 바로 뭘 하겠습니까? 바로 공사할 거 아니에요. 공사 들어간 다음에 밀어버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좀 있으면 이것은 대가 된다는 거죠. 대가 되기 때문에 합병을 신청해서 전체가 한 필지 토지가 됐을 때는 여기 중에서 지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사용 목적, 형질 변경 공사가 됐을 때 그 목적이죠. 목적. 그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정한다는 거죠. 대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합병 신청이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목 변경의 대상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용도가 변경되면 지목을 변경하고 용도 변경 전에도 공사 준공되면은 지목 변경하고 공사 준공 전이라고 하더라도 합병 신청하면은 바로 지목을 변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 토지 보시면 2 보시면은 2에 있죠.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어요. 자, 용도가 변경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될 거죠. 그리고 그러나 1번 보시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 준공 됐을 때도 지목 변경되고 세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에 합병 신청을 했을 때도 지목은 변경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신청이 강제됩니다. 그래서 신청 의무가 있어가지고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우리가 60일이었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앞에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4번 보시면 등록 절차와 관련돼서요. 지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것은 측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측량. 그래서 측량하지 않고요. 그냥 조사만 해서 정말로 지목이 변경되는지에 대한 조사만 하고 바로 지목 변경을 하면 됩니다. 자, 2번은 이제 뭐 소송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뭐 천천히 해도 됩니다. 변경 신청을 했는데 다 변경이 돼가지고 변경 신청을 했는데 뭐 거부를 했다든지 반려를 했어요. 자, 이러면은 괜히 대에서 존으로 바뀐 거 지목 변경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게 되면 대로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법원에 제기하기 때문에 이제 행정소송, 이런 행정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보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자, 여기가 토지고요. 여기는 바다예요. 그럼 토지에 여기 한 필지가 있고 또 여기 한 필지 있고 여기 필지가 있다고 해보죠.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원래 바닷물이요. 여기와 바다와 육지가 경계했어요. 그럼 여기가 100번지였고 여기가 101번지라고 해보죠. 근데 바닷물이요. 해수면이 올라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요. 여기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100번지는 일부가 바다가 된 거죠. 101번지는 전부가 바다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했죠. 101번지는 전부가 바다가 됐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말소하면 됩니다. 뭐 측량하고 말 것도 없어요. 다 바다가 됐으니까. 그러다 101번지는 어떻습니까? 일부는 바다가 됐지만 일부는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계를 정해야 되겠죠.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을 다시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가 바다가 되면 측량을 하고 전부가 바다가 되면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것도 바다가 됐으니까 이것도 말소를 하겠죠. 여기는 다 바다가 된 거죠. 바다. 자, 그러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보죠. 자, 그러면은 이 두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었냐면요. 100번지와 101번지를 모두 갑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죠. 자, 그러면 일단 바다가 돼버리면요. 원래 100번지, 101번지 내 땅인데 101번지가 지금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거잖아요. 그러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토지는 내가 소유한다고 할 수 있느냐?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바다는요, 다 국가가 소유합니다. 이제 국가가 소유하는 거예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자, 국가가 소유한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갑은 바로 소유권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이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국가는 앉아서 갑자기 토지가 생겼네요. 갑은 갑자기 토지가 사라졌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갑한테 갑자기 토지 이득이 생겼고 갑은 토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보상 규정이 잘 돼 있지 않아요. 뭐 국가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다가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상 규정이 많지도 않고 뭐 보상을 안 해주기도 하고요.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특별법에서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갑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이제 등록 말소입니다. 등록 말소. 자, 등록 말소를요, 갑이 자기 토지가 바다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이제 등록 말소를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을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바닷물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자기 토지를 자기 손으로 이거 말소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요, 갑의 입장에서는 바다가 잠시 바닷물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잠시 바닷물 한번 올라왔다고 해서 바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올라왔다고 해서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올라와요. 그러면 이건 바다가 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 계속 바닷물이 들어와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열흘간 계속 바닷물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다가 된 거냐? 또 빠질 수가 있잖아요. 한 달이 계속되면 바다가 된 것이냐? 뭐 6개월이 계속되면 바다가 된 것이냐? 자, 이런 것을요, 갑이 판단하다고 하게 되면 바다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토지 소유자가 판단하라고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바다가 절대 안 됐다고 하겠죠. 끝까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신청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지가 됐느냐, 이게 토지냐 바다냐의 판단을요, 토지 소유자가 결정할 수도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 토지가 과연 바다가 됐느냐 아니면 여전히 토지로 남아있느냐는 결국 공적인 기관에서 공적인 판단으로 정해 줘야 됩니다. 이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 지적소관청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썼던 뭐 지목이 변경되는 거, 이런 건 토지 소유자가 바로 알겠죠. 그러나 이 토지가 바다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토지 소유자가 알 수는 없고 결국 지적소관청이 공적으로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보니까 자, 이것은 바닷물이 올라와 가지고 더 이상 이것은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결국 이제 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바다가 되었다고 판단하면은요, 그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자, 이게 바다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끝까지 바다가 안 됐다라고 지켜보고 싶을 텐데 결국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올 것이 오는 거죠. 야, 바다가 됐다. 그래서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게 되면 이제 토지 소유자도 어떻습니까? 이제 바다가 됐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알게 됐으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가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지목 변경 신청이나 뭐 신규 등록 신청을 할 때요, 이 신청을 할 때는 신청할 때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냅니다.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자, 바다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등록 말소를 신청하게 하는 거, 이것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혹한 거죠. 신청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수수료까지 내면서 신청을 하라고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기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신청 기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신청 기간은 다 60일이었죠. 60일 안에 신청하도록 했는데 지적소관청에서 바다가 됐다라고 통지가 오게 되면 이제 이 사람 가장 먼저 뭡니까? 억장이 무너지겠죠. 자기 토지가 사라졌으니까. 따라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신청에 있어서는요, 이 사람이 뭐부터 하겠습니까? 술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토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술 먹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60일 안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에 있어서는 술 먹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을 더 줘요. 그래서 9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요. 30일을 더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90일 이내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신청이 힘들겠죠. 그랬을 때는 결국 이제 바다가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결국 직권으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면 결국 이제 직권으로 90일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제 과정을 좀 보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옆에 보시면 해면성 말소 있는데요. 해면성 말소라는 것은 이 토지가 해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해면이 되어서 말소가 되기 때문에 해면성 말소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예요. 잠시 바다가 된 경우는 바다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되어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됐었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 민법에서 포락되었다고 하는 거죠. 포락. 완전히 바다가 돼버리는 거죠. 토지가 이제 사적 생활관계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이제 말소를 한다는 거죠. 등록 말소를. 자, 말소 대상 토지는 방금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되어서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예요. 자, 신청 절차는요. 먼저 토지 소유자의 신청. 그 전에는요. 이런 곳이 없었어요. 그렇죠? 뭐 통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에서만 이렇게 통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신청에 의한 말소를 하기 전에 먼저 통지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먼저 통지부터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2번. 그리고 통지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소관청에 의한 직권말소에서요.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여기 90일이죠. 90일. 90일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은 직권으로 이제 등록말소를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자, 신청을 할 때 수수료를 면제되기 때문에요. 자, 일반적으로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직권으로 등록할 때는 그 신청할 때 냈어야 될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에 있어서는 신청할 때도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수수료가 면제가 된다는 거죠. 자,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말소를 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만약에요. 바닷물이 빠져가지고 한 2년 있다가요. 다시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이제 토지가 됐어요. 자, 바다가 토지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성토되었다고 하는 거죠. 성토. 그러면 성토돼 있을 때는 원래 소유자가 갑이었으니까 국가로 귀속됐던 토지 소유권이 다시 갑에게 부활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이 한번 상실하면 그건 완전히 소유권이 상실되는 거예요. 성토가 되어도 이것은 여전히 국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바다가 됐을 때 국가로부터 보상받고 그것도 끝난 겁니다. 끝났기 때문에 소유권이 부활되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국가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법에서 이런 경우들은 있겠죠. 다시 토지가 되는데 국가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팔겠죠. 이 토지를 팝니다. 자, 팔 때 원소유자였던 이 사람한테 뭐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토가 됐다고 해서 갑의 소유권이 부활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다가 됐을 때는 등록 말소를 했지만은 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회복 등록을 해야 되겠죠. 회복 등록을. 자, 그러면 회복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국가의 토지이기 때문에 천천히 아무 때나 회복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말소 회복 등록에서요.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이렇게 성토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회복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시간 날 때 하면 됩니다. 이때 지적소관청은 회복 등록을 하려면은 이제 회복 등록을 하려면요.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회복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회복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회복되는지를 다시 이제 측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소 당시의 어떤 자료들과 그 다음에 측량을 통해 가지고 이제 회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방가로 5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적 정리를 했을 때는 누구한테 통지를 한다고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준다는 거죠.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에 있어서는요.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및 뿐만 아니라 자, 토지가 바다가 됐으면은 이제 관리청이 바뀌게 되겠죠. 토지였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다가 바다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토지가 아니니까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유수면들,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됐으면은 지적소관청에서 야, 관리청 이제 공유수면관리청 너희들이 관리해야 될 바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희들이 관리해라 라고 통지를 해주고요. 또 송토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제 토지가 됐으면은 다시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지적소관청으로 관할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야, 이게 토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관할이야. 너희들은 손 떼라 라고 해서 그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요. 관할이 이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청에도 통지를 합니다. 약간 좀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개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했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또 4가지를 들어있죠.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이 4가지를 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토지의 이동을 발생하게 되는 원인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